진짜 이게 너무 많네. 우선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저기 예고에 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제 전문 강사분께서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저희는 재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근지 씨 진행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현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아름다우면은 우리 바로 이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세고랑차입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겁니다. 자, 하지만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성희롱, 또 성추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떤 게 성추행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원들끼리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다들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자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부르스를 추자고 합니다. 여자 직원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부르스를 추는 것들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독해요. 자,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브루스를 치고 자,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멤버들의 우리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실 어깨 동무 정도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은 일단 밀폐된 공간입니다. 남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남자분들은 검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꾸물꾸물 나오게 돼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어디까지 되느냐? 일단 어깨 동물은 팀원들이 단체로 하는 건 저희가 허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해서 단체로 하는 건 저희가 허용을 해드려요. 근데 잘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거는 뭔가 적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또 보고 자랑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만큼 곡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들이 같은 노래 거칠은 벌판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당연히. 근데 애모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깨동무가 가능한 신나는 노래를 저희가 허용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적끈적한 노래에 맞춰서 어깨에 손을 들었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하에서도 단체로 했는데 내 옆에 정말 아름다운 여직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이 쇄골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쇄골 밑으로는 위험한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딱 어깨까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늘을 안 돼요. 손가락이 많이 딱 진짜 이거 안 돼요. 웬만하면 어깨동무 말고도 그죠? 그냥 이렇게 흥겹게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경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스는 연인들만 추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혹시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쳤다? 그럼 이제 사내 커플로 간주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유부녀가 껴있다. 간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억울하면 부르스 안 추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만 모여 앉아있는 것을 본 상급자가 남자 직원들과 여자 직원들이 따로 앉아있으니 보기가 좋지 않네. 여자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 사이에 하나씩 껴앉으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경우에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 안건보다 더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냥 또 팀원들이 가족을 아까도 아니고
남성팀, 여성팀 앉으면 그것도 또 멤버 간에 화가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화투패 섞듯이 뭐 와갖고 뭐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이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들 간의 회식 자리는 섞어서 앉는 게 맞습니다. 섞어서 단 과장님, 부장님 이상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나는 과장, 부장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시원하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장님,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사무실과 똑같이 따로 책상을 하나 떼어가지고 상담을 하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칸막이도 쳐드립니다. 네, 전용 화장실도 하나 따로 해드립니다. 왜냐? 우리 과장님과 부장님은 우리 어떤 단체 수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진두지휘를 하세요. 뭐 술 많이 먹는 우리 여자 직원 없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저희가 대신에 계장님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들 회식 재밌게 하고 싶으면 승진하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왜 그러냐,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급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단 우리 직원분 중, 여자 직원분들 중에서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직원에게 물어봐서 죽어도 그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다,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저희가 절대로 옆에 안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여성 직원께서 합의하에 앉는 경우만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오늘 강의를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1회 거부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나 저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오늘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부장님이 여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우리 법무부 여직원분들도 빨리 승진해서 부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제는 여성분들이 이제는 네, 많이 이렇게 정부 각 부처에 높은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애들이 없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라면서 술잔이 비어있는데 술잔을 한 잔 드리라고 자꾸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상사가 저에게 계속 회식 자리 주최자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권유하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회식 주최자에게 잘 보이려면 자기가 따를 것이지 왜 중간 상사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쁩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명하죠. 요 멘트 자체가 네. 정말 그 언제적 멘트입니까? 에이,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것이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에 네. 특히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단 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술병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이쪽에 딱 있는 사람이 왜냐? 일단 왼손잡이도 있지만 9대1 비율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우리 대통령님이 계셔도 거기 있으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술 좀 따라봐! 이 말 자체가 사람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자가 술을 따라야지. 아니 여자가 왜 술 따라야 맛있습니까? 제가 따라도 맛있습니다. 다! 왜? 여자가 따를 때 꿀을 타나 이렇게 같이? 따로 꿀 타는 거다 이거. 여자가 타면은 갑자기 손에 딱 잡으면 소주가 양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17년 살이 30년 살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배를 토했습니다. 네. 앞으로 절대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 혹은 그런 제스처 절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다. 그럼 저희가 벌주로 그분만 까나리 액젓 소주를 섞어 2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남편분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술자는 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 술 따르라고 하면 바로 입에 따라드리겠습니다. 아유, 부장님 한잔 하세요. 이래도 좀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사연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멋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신이 이뻐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멋지지 않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아우, 저 사람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나? 쳐다보는 눈빛이 끈적끈적해
라고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데 어떻게 쳐다봐야 성희롱이 되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요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눈빛이라는 것은 사람 눈 생김새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봐도 눈이 너무 총총하고 이뻐. 째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했는데 왜 그런 눈빛을 보냐고 나한테. 나는 그냥 원래 개슴치려야 돼 눈빛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리고 눈이 째져 있는 사람은 째려보는 거고 개슴치려는 사람은 개슴치려게 보더라고. 눈빛이 원래 끈적끈적한 사람은 또 끈적끈적했다고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빛은 본인의 눈 모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곳만 계속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보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개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고개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눈 동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절대 안 됩니다. 눈동자가. 예. 그리고 특정 부위, 어느 부위도 상관없습니다. 팔이든 다리든 발목이든 쇄골이든 귓볼이든 한 곳만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시선을 옮겨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보고 딴 데 좀 봤다가 보고 딴 데 이렇게 하셔야지. 이 눈빛을 잘 보세요. 자, 앞에 한번 읽어주시죠. 잘 보세요. 제가 자, 위아래로 보다 자야 하다가 어디 꽂혔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본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보면 그 사람도 오해를 안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를 먹으면 상대방을 알 수밖에 없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이성으로 쳐다보지 말고 부하 직원이나 상사나 그냥 같은 직장 동료로 편안하게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남자를 여자가 쳐다볼 때가 있어요. 써있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 있습니다. 그거는 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보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자,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동건 이상은 모든 성희롱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켜드릴 거예요. 얼굴이 장동건 이상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은 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장관님도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장관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가장 잘생긴 장관님도 안 되시니까 모두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신혼인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여직원에게 농담 삼아 아니, 간밤에 뭐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 어젯밤에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직원이 그런 말 마세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답해서 아니 뭐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해 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애매합니다. 친하면 누구나 사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방금 유근지 씨가 했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투가 중요해요. 지금 봐봐요. 그냥 어제 간밤에 뭐 했어? 괜찮아요? 네. 어제 간밤에 뭐 했길래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거는 어떤 얘기를 뭘 물어봐도 다 이상하게 들려요. 그렇군요. 밥 먹었어? 이건 이상해요. 커피 한 잔만 타와. 설탕 빼고. 이런 이상하면 일단은 우리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특히 상사 여러분들은 약간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투를 약간 이렇게 너무 운율을 많이 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석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시 이전에 업무에 관한 질문은 모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근데 이걸 대답 안 하면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근데 무작정 내가 서류 작성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작성을 했냐고요? 성희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너무 이거 빡빡하게 보시면 안 돼요. 6시 이전에 무조건 질문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업무적인 질문을. 네. 왜냐면 또 업무 시간에 다른 걸 질문하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단, 업무 시간이 끝나고 사적인 질문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방금과 같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진짜로 조금은 오해될 수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는 있냐, 뭐 하는 사람이냐, 하여튼 부하 직원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혹은 수치심이 느낄 만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랑 어디 갔냐, 왜 갔냐, 뭐하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정하고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전한 말투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밑에는 뭐예요? 이게 다 내일 다 뜯는 거였어요. 한 번에 아까. 네. 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이용구 씨가 우리 판넬을 처음 받아가지고 실수가 죄송합니다. 네. 자, 의사와 상관이 없이 앞으로 여행 가거나 부부간의 문제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불만이 아닌 거예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딱 정한 겁니다. 자, 또 간밤에 헬스 켜졌네. 이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면 야동이나 야소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감당하지 못하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요거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질문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출근해서 그런지 짧은 치마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남자 상사가 오늘 원피스 이쁘네요. 몸매 라인 죽이는데 정말 섹시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인 듯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건 성희롱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외모에 대한 평가도 정말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위험하고 어디까지 되는지가 애매해요. 먼저 잘 들으세요. 외모에 대한 평가는 몸에 걸치는 건 됩니다. 몸에 걸치는 건 되는 거예요. 자, 옷이 이쁘다.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 치마 어디 입었어? 물어보면 괜찮은 거야. 근데 몸 직접적인 것의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미스김? 얼굴이 인조인간이야. 코에 오늘 못 왔어. 눈이 많이 바뀌었는데 미스김 다리 잘 빠졌네. 절대로 몸 전체적인 직접적인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옷이나 액세서리에 대한 평가만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칭찬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욕이 됐던 칭찬이 됐던 몸에 대한 평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평가를 하셔도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키높이 깔창입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과장님 오늘 까셨어요? 밑에? 과장님 내려오세요. 여기 올라가세요. 내려와.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키에 대한 부분만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사연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어떤 남자 직원이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건 사연 자체가 거의 성희롱인데요. 불쾌감도 느껴지고 정말 눈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동영상 같은 경우 네. 설마 여기서 누가 깔아놓은 분이 계시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 또 전산 시스템이 절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물론 네. 개인 휴대장비,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 이런 데 깔아놓으시. 근데 혹시라도 깔아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야한 동영상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정말 업무 시간 끝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여자 직원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3초 안에 끄셔야 됩니다. 3초 안에 후다닥 끄셔야 돼요. 좋습니다. 3초 안에. 자, 근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3초 안에 안 꺼지면 저희 무조건 성희롱으로 이거는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바탕화면에 깔아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탕화면에 뭔지 모르는 제목 없는 동영상, 그냥 동영상만 딱 떠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개인적인 용도로 동영상을 깔아놓으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저걸 딱 정해드리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깔아주면 안 됩니다. 정말 깔아놓고 싶으시면 안 걸리게끔 폴더 안에 넣고 또 폴더 안에 넣고 그 폴더 안에 또 넣은 다음에 폴더 안에 넣고 폴더에 넣은 다음에 폴더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건데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인 동영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또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절대 깔아놓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깔아놓으면 변태로 취급해서 아예 책상을 빼버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째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사연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사무실에서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어린 남자 부하 직원이 안쓰러워서 요즘 고생이 많지. 그래도 덕분에 감사하게 무사히 끝났어요. 역시 젊어서 다른가 봐. 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는 여자 상사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은 네. 앞에는 남자 남자분들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직원들이, 여자 직장 상사가 남자 직장 후배를 성희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여성 상사라도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두들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행사가 과도하게 잘 됐을 경우는 저희가 살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행가래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가래시 어떻게 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가래 치다가 엉덩이 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엉덩이를 툭툭 친다던가, 엉덩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 부분에서도 분명히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뭐 등을 쓰다던가, 등도 보세요. 등도 보세요.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자 직원, 여자 상사가 남자 오래. 뭐 그렇죠. 이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수고했어, 금지씨.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엉덩이도, 엉덩이 부분도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치시는 행동만. 수고했어. 이렇게.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정이니까, 이거 대본에 없는 건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했어. 마임으로만. 그러면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터치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친해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면은 그것이 또 나쁜 관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웬만하면 직장 선후배 사이에 터치 없이 좋은 말로 칭찬해주는 문화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5세 이하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살이 되기 전에 여기 과천청사에 들어왔다, 입사를 했다,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다, 그럼 뭐 다 하십시오. 5살이 아래로 안 계시죠? 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5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여자 상사분들, 우리의 소중한 엉덩이 두드리지 않습니다. 또 엉덩이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몰래 엉덩이 앞정을 설치해 놓을 겁니다.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까지 애매한 걸 정하는 남자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20년 만에 작아질 줄은, 워낙 키도 작은데 이제 마음까지 작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애정남이 정말 시간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애정남에서 정말 애매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약속을 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애정남이 정해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정할까라는 그 부분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정남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원피스가 예쁜데요, 몸매 라인 죽여줘요, 정말 섹시해요 라는 부분에서 몸에 걸치는 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는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에 걸치는 거를 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 느껴지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 너무나 이제 열심히 쳐다보시니까요. 제가 법무부 신입 여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직속 여직원이에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몸에 걸치는 겁니다. 짧은 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저에게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이 웃으셨어요. 저 여기 앉아서 봤는데요. 두 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복수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특별한 언급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하셔야 된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잘 입고 왔구나. 예, 잘 입고 왔구나? 제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기분 별로 안 좋으시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자체가 애매하게 말씀하셔서요. 어떤 분들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기분이 나쁘고 왜 괜찮을까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매하니까 좀 안 애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신입 여직원이니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법무부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온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로 언쟁이 붙었을 경우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왠지 이런 짧은 치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길게 입는 게 아마도 법무부에서 일하기에 좋을 것 같다 라고 몸에 걸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민망할 것 같아요. 민망하죠? 어떻게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민망함이죠. 성적 부족감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건 별로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민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이제 2011년에 이런 스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누구도 몸에 걸친 걸 얘기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애정남 팀에서 하셨던 것 중에 끈적끈적한 눈빛,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전혀 끈적끈적한 눈빛이 아니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저를 아래 위로 막 훑어보시면서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럭지도 짧은 게 이러셨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감동을 하시네요. 왜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저의 상사는 기럭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사회에서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예쁘다라고 생각되어진 상이 있으시죠? 팍 본능적으로 아니 뼛속 깊이부터 떠오르는 상. 예, 끄덕이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키 크고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키 크고 뭐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쁘다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의 뼛속 깊이의 문화를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훑어보니 짧지요. 그래서 짧은 치마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런 문화가 이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저의 몸 상태에 상관없이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짧은 치마 안으로 들어간 다리나 밖으로 나온 다리나 기럭지가 똑같네. 뭘 보여주려고 입었어? 다리는 왜 이렇게 무다리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 기분 어떨까요? 엄청 나쁘겠죠. 엄청 나쁘겠죠. 이럴 때 저는 약간의 성적인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들 겁니다. 요 경우는 성희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몸에 걸치는 것과 몸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요. 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불효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짧은 치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상대방이 이럴 때 성적 불효감이 느껴질만 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남자 키 된다, 남자 키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남자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막 좋아하시면서 웃으세요. 키 높이 하셨어요? 저요? 예. 안 했는데. 안 하셨죠? 너무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남자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 하셨어요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괜찮은데. 예, 괜찮으시죠? 이런 경우 성희롱 아닐 수 있죠. 근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남자의 키를 얘기했을 때 남성분들이 성적 불효감이 느껴지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성적 불효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쪽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서 여직원입니다.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부서의 상사님이 저한테 서류를 주면서 이것 좀 어디 전에다 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시고 저도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로 갔어요. 이 사무실을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그 다른 부서 상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가시나가 이것 좀 전해주면 어디가 덧나냐라고 했습니다. 요거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예, 어느 분이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짧은 다리로. 예, 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호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업무적인 걸 개인적인 일을 막 아무런 생각 없이 시켰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예, 역시 법무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으신 것 같으세요? 실은 이 사건이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됐던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이 사건을 판단을 내렸어요. 성희롱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제 지금 얘기를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말씀 못 하시는데요. 기각됐습니다. 가시나라는 단어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이지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성희롱이 아닌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성이 여성한테 기분 나쁜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성희롱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성적 굴욕감이 느껴졌다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성희롱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성희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 옷과 몸과 나누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만 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다 성희롱이고 성적 무욕감을 느꼈다면 다 성희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법무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냐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저보고 제가 왔는데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기럭지도 짧은데 짧은 치마 안으로 들어간 다리나 밖으로 나온 다리나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장면을 다 보셨을 때 저 정도라면 저 여직원 너무너무 굴욕적일 것 같아, 기분 나쁠 것 같아 라고 다 같이 합의가 되시면 성희롱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저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얘기만 따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남성이 여성에게 얘기를 했다? 그럼 성희롱이다?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성희롱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 사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고생이 많지 역시 젊어서 다른가 봐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다른 부서에 친구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분이 남성이세요. 그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친구인데 나 우리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당했어라고 하시는 선생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내 친구가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부럽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애정남 왔다간 결과가 교육 효과가 별로 안 나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애정남에 비해서 지금 제가 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웃음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저의 역할은 웃음을 드리는 역할이 아닌데요. 그 애정남이 너무 크게 선생님들을 그 기분 좋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제가 막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부럽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매년 성희롱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를 쓰시오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예, 부럽다라고 하셨거든요. 부럽다가 아니라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설마였어요. 이 바보하고 설마가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당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보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설마입니다. 설마 여자들이 성희롱을 하냐? 야,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지 여자는 안 해,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으면,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바보라서 당했구나, 대한민국에 나 하나구나, 여자들은 성희롱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70에서 80% 정도가 1회 이상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매년 실태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남성은 15%에서 30%라고 합니다. 남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이러셨는데 왜 놀라셨냐면 그동안 못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피해 사례를 못 들으셨고요. 오늘 애정남이 8개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7개가 여성 피해고 1개가 남성 피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피해가 더 많기 때문이고요. 남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않으셔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남성들도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았을 때 여자 상사든 여자 동료든 와서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내 앞에서 음란패설을 하면 굉장히 불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성희롱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 사례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민사소송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이 회사는 여성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그 직위가 좀 높은 직원들이 많았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실장이라든가 간부급이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 남자 직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해서 여성 2명의 상사가 있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하면서 어느 날 자신의 서류를 정리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직원 2명이 지나가는 척 하다가 이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꼬집고 툭툭 치면서 야, 연계라서 엉덩이도 탱탱하구나, 이래서 연계들을 좋아하나 보다, 우리도 취향을 연계를 바꾸자 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이 남자 직원은 선생님처럼 부럽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굴욕감이 느껴졌을까요? 이 남자 직원은 엄청난 굴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보 취급당할까봐, 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남자는 성희롱 피해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어주지 않을까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가해자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나가면서 쟤 가만히 있다, 야 쟤 좋은가 보다, 야 우리 계속하자, 이러고 지나갔어요. 무려 3개월 동안 다양한 성희롱이 시작이 돼서 3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이 남자 직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있는 힘을 다 내서, 상사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성희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직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너무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과연 이 가해 여직원 2명은 성희롱을 거부하는 남자 직원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신 선생님 조금 더 그 가해자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해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자 가해자들이. 네, 선생님 의논 끝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애정남뿐만 아니라 제 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좋아했으면서 왜 그러냐. 예, 우리 선생님 생각이십니다. 선생님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단아하시는 외모와 정말 부드러운 눈빛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도 아직 가해자의 심리를 모르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돈도 안 받고 만져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따 대고 기분이 나쁘대? 이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희롱 자체가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들이 너무 이제 그 배째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간 성희롱 관련 일을 하면서 역시 법은 살아있구나 뭐 이런, 그래서 법무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애정남 뭐 많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썰렁하군요. 역시 살던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그 보통 성희롱은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남성들도요, 만져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이제 애정남이 말씀하셨던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남성들도 엄청 굴욕감과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희롱을요, 여성이 남성에게 제기하는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여성과 남성의 인권의 측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그 피해자와의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 올라가셔서요, 5세 이하는 외모 식별할 줄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이기 때문에요, 이 5세 이하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세 이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정남이 너무 임팩트가 강하셔가지고요, 나가셔가지고 몇 살? 5세 이하? 아 그래, 괜찮게 생겼어? 이러실까봐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성희롱에 대한 인지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 성폭력 관련 일을 20년 전에 시작할 때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2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전에 28년 동안을 저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다, 성희롱도 불법행위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5세 이하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더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애정남의 임팩트 강한 것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어깨동무하고 브루스 추고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쇄골 이하. 그 다음에 그 허리 아래로 허리 감는 거. 그리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들만 하는 겁니다는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세요. 이런 일은 어떤 성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연인 사이라고 났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쇄골 밑으로 할 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너무 막 특히 이 두 분은요, 이 두 자리가 처음에 비었었어요. 저 1시에 왔습니다. 1시에 와가지고요. 선생님들 오시는 거 다 이제 보고 다 인사드리고, 제가 아나운서 오셨길래 담당자분 어디 가셨다고 말씀드리면서 1시부터 제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두 자리가 딱 비었는데 저쪽에 계신 분한테 우리 김 검사님이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하시니까 두 분이 저쪽 끝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시는. 보통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 앉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희롱에 대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쇄골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법조계 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뭘 살려주셨냐면요, 그 어떤 여성이요,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고, 직장 내에서요, 어깨를 주물러라, 안마해달라 그러면서 안 하니까, 불쾌하니까 안 주무르죠, 상사의 어깨를.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 거야 하면서 어깨를 막 주무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껴안는 행위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닦고 있었는데요, 뒤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껴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육체적인 성희롱이라는 건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자신의 몸을 이제 뭐 만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더 넘어가면 성추행으로 형사상의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사상의 신고로 들어갔어요. 경계선상에서 또 다른 많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건도 이 어깨를 주무르고 안마하고 이런 것들도 성추행으로 넣습니다. 1심, 2심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거는 성적인 굴욕감이 느껴지는 부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위요. 사람의 몸이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위가 따로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성적인 느낌이 나는 몸에 한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 판단도 어떻게 보면 성적인 어떤 범위로 볼 때는 근거가 있는 거지만
피해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하지 않았을 때 어디를 만져도 불쾌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느끼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셔서 성추행으로 인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최고로 이해 안 된다는 기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래방에서 정말 동료애로 하다가 내려가거나 하면 더 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 몸의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거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거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무실에서 야한 동영상 보는 남자 직원, 여직원 없을 때 이어폰 끼고 보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3초 안에 내리면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제 혹은 뭐 남자 직원만 동영상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직원이 늦게 일하다가 이제 휴식하는 의미로 본인은 휴식을 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직원이 불쑥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성적 불효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는 동시에 내려도 보는 건 1초고요. 내려가는 건 3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3초 사이에 본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야 되냐라는 거죠. 보면서 이미 성적 불효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도 명확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인 거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음란 잡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성희롱이고 이런 걸 봤을 때 누구라도 들어와서 실은 그 여직원 혹은 남직원 들어오는 여직원이나 남직원을 보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 보라는 거 아닌데 왜 네가 보고 난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보고 성적 불효감을 느낄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이 일어나는 만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에서의 성희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형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바탕화면 절대로 안 됩니다가 명쾌한 답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무실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부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선생님께서 다른 어떤 성희롱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도 수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희롱이다 아니다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만든 지는 1년밖에 안 10년, 법을 만든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뼛속 깊이에는 괜찮았던 시절의 생각과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불법행위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정남이 오셔서 정말 좋은 공연을 해주신 거는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애정남이 했던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기억 잘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남이 했던 것이 우리 합의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밀렸습니다. 여전히 밀리고 선생님들 반응이 아까 이제 저도 약간 느꼈어요. 애정남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강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시면서 열광을 하시던 이분들이 한 4번째, 5번째 차례로 가면서는 약간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선생님들 좀 가만히 계시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모았다가 저한테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네요. 다만 이제 안 나가시고 사인 받으러 안 나가시고요. 남아서 제 것까지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20년 동안 성희롱에 관련된 이런 예방교육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런 좋은 기획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애정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저처럼 20년 동안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만나면서 제가 정리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이렇게 그 공연을 통해서 또 문화행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방향을 바꾸던가 정말 선생님들의 얼굴을 또 뵈니까 눈빛이 너 하산해라 뭐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서 제가 하산을 하던가 하는 거를 저도 오늘 애매한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기획해 주신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제 것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법무부가 이제 선두에 서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